기온이 내려가면 한기가 느껴지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윤준영 씨. 남들은 추위를 느끼지 않는 가을부터 보일러를 켜고 지낸다. 기본적으로 이제 손발에 레이노 증상, 시퍼레지는 증상이 생기고요.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는 항상 이제 컨디션이 다운돼 있죠. 기분이나. 그런데 가까이 보니 손가락이 짧아지고 여기저기 굳어 있다. 피부가 굳다 보니까 이렇게 당길려져가지고 뼈까지 굳은 그런 상황이고 이제 점점 마디가 짧아지고. 윤준영 씨는 전신경화증을 앓고 있다. 전신경화증은 궤양이 생기고 피부가 굳는 병으로 레이노 현상이 동반된다. 악화되면 생명까지 위험하다. 처음에 군대 훈련소에서 이제 야간 비상훈련이라고 이제 팬티 바람으로 훈련 막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손목까지 전체적으로 손이 새카매지더라고요. 처음 진단 받았을 때만 해도 그 폐섬유화가 시작되면 예후가 한 5년 정도다라고 아주 비관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시에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었다. 다행히 30여 년 투병하는 동안 악화를 막는 약이 많이 개발됐다. 병원 치료를 위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날, 기온 4도 차이에 손이 파랗게 변했다. 얇은 옷을 여러 벌 껴입는 정도인데 오늘 좀 너무 얇게 입고 온 것 같네요. 어제까지는 부산이 따뜻했으니까. 서울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내리자마자 깜짝 놀랐네. 요즘 윤준영 씨가 받는 치료는 한 달에 한 번 실시하는 주사 치료다. 환자분 좀 어떠세요? 그냥 했던 거는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날이 좀 추우니까 좀 심해지시죠? 레이노. 예, 레이노도 좀 심해지시고. 그래도 여기 좀 상처 있는 거는 그래도 더 심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면역세포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 전신경화증. 윤준영 씨가 맞는 주사는 면역 글로불린 주사다. 한 번 맞는데 4-5시간 걸린다. 주사 치료를 병행하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수지궤양이 생기시는 분들은 사실은 궤양이 생기면서 계속 손가락이 짧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자가절단이 되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좀 심각하게 보고 약제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환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면역 글로불린을 줘서 저희가 이제 면역의 조절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신경화증은 어떤 병일까? 말 그대로 피부가 딱딱해지는 병이죠. 피부가 딱딱해지는 병인데 저희가 이제 원인을 아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병이 심해지는 계기를 혈관병증, 그런 이제 모세혈관 이상이나 레이노가 생기는 게 대부분은 미세혈관에 생기는 혈관병이거든요. 혈관병증, 그다음에 면역학적 이상이 결국은 장기와 피부의 섬유화를 일으키는 굉장히 복잡하고 드문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신경화증은 면역세포가 인체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성 기전에 의해서 인체 조직 성분 중 콜라겐이 과다 생성되고 축적되어 피부가 두꺼워지거나 조직이 굳어가는 섬유화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레이노 질환과 전신경화증으로 인한 레이노 현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손톱 모세혈관 검사 같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손톱 모세혈관 검사는 손톱 바로 안쪽 부분 모세혈관을 200배 정도 확대해서 보는 검사다. 모세혈관 고리 모양의 형태를 관찰해서 진단한다. 보통은 저희가 1mm 안에
이제 모세혈관이 9개에서 10개 정도 보이는 것에 반해서 이런 혈관 병증이 아주 심하게 있는 전신경화증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확대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혈관의 고리수가 적어집니다. 이렇게 5배에서 10배 가까이 크게 되고, 그리고 이게 아주 심해지면 이 비정상적인 혈관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무혈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은 이런 무혈관이 많이 보이는 환자들이 수지궤양이나 아니면은 자가 절단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증인 손발 시림과 저림은 혈관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11월. 송승용 씨는 11월이 되면 양쪽 주머니에 하나씩 핫팩을 꼭 가지고 다닌다. 차가운 거는 웬만하면 잘 안 들기는 하지만 무심코 만약에 들이면 전기 살짝 감전됐을 때 찌릿한 느낌? 그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든 또 생활이 됐던 간에 웬만하면 차가운 거는 일부러는 잘 안 만져요. 신경계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송승용 씨. 일주일에 3번 면역치료 주사제를 맞는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맞는 주사약이에요. 너무 차서 보통 주사 맞기 30분 전이나 1시간 전에 미리 조금 해동 아닌 해동을 한 다음에 주사를 맞아요. 12년 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면서 손이 시리고 저렸던 송승용 씨.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만 움직여요. 목만? 네. 밑으로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목만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늘 그때만 생각하면 좀 그런데 저는 움직일 수가 없는데 장난하지 말라고 사람들은. 근데 정말 목만 움직이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행히 두어 시간 뒤 마비가 풀렸다. 그 후 6개월 동안 이 병원 저 병원을 찾고서야 난치병인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다. 그때부터 바로 다시 MRI 찍고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집중 치료 받고 그다음부터는 주사 치료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지금은 마비 증상이 없고 손이 시리고 저린 증상도 나아졌지만 아직도 남보다 추위를 많이 느낀다. 개인용. 네. 날이 춥고 하면 진짜 다다다다 떨려갖고 한겨울에 저 혼자만 여름 옷 입고 있는 느낌? 그래서 보통 겨울에 되면 이제 여기가 등이다 생각하면 앞에 2개, 그다음에 허리 라인에 여기저기 다 붙어 보니까 허리 라인에 붙이는 핫팩을 붙이고 주머니에 이제 핫팩을 넣으면 제가 장갑 벗고 손을 넣었을 때 보온 효과가 있으니까 그나마 추우면 그게 조금 완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뇌나 척수, 시신경,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우리 몸의 신경계인데 그런 신경에도 염증이 생겨요. 그 염증이 생기는 병이고 그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종의 자가면역성으로 생기는 염증성 병변이고 그게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재발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손발 시림은 신경 전달 체계를 통해 뇌가 느끼는 감각인데 다발성 경화증은 뇌나 척수 같은 중추 신경계에 자가 면역성 염증으로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염증 발생 결과 신경세포끼리 연결하는 섬유의 수초가 손상되면서 신경 자극 전달이 방해돼 손발 시림 같은 감각 과민은 물론 운동 장애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손발 시림과 저림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신경계 질환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증상만으로 원인을 찾긴 어렵다. 다발성경화증뿐이 아니라 뭐 척수에 문제가 있거나 말초신경에 문제가 있거나 신경계에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병이 있으면은 그 병이 심해지지 않더라도 그 병의 후유증이 기후변화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남들은 살짝 시원할 수 있는 그런 차가운 자극에 이런 신경에 문제 있는 분들은 화들짝 놀랄 정도로 그 증상의 강도가 이제 심하게 느껴지는 거를 통과과민증이라고 하는데 거기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